수열의 기납적 정의할게요. 자, 이제 여기 그 수학적 기납법인데, 일단은 이제 귀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귀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어? 귀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몰라요. 어? 몰라요. 몰라. 그 이제 뭐 국어나 영어에서도 빈칸 추론 문제 풀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래? 귀납적으로 추론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귀납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 빈칸 추론 문제도 결국에는 앞에서부터 그 상황 봐서 거기에 뜻에 맞는 뭐 과거형을 쓰든 뭐 현재형을 쓰든 그렇게 단어를 변형해 가면서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상황에 맞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귀납적으로 정의했다, 이것은 어떤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는 것은 그 수열 자체를 순서에 맞춰서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열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AN이 3n-1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10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건 그냥 일반항으로 이제 저기 알려준 거고 정의한 거고. 근데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을 내가 2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동시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다. 예,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게 귀납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열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예, 이것도 첫째 항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고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해서 n 플러스 1번째가 나왔다는 것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란 얘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수열인데 이렇게 표현의 차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 하면은 첫째 항을 이렇게 알려주고 이웃한 2개나 3개 정도의 항의 관계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항을 알고 이웃한 2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았으니까 어찌 되겠어? 이제 여기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첫째 항 하니까 2번째 항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4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쭉 가서 뭐 우리가 원한 아까 얘기했던 뭐 10번째 항을 구한다든지 할 때 쭉쭉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추론해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이것은. 그래서 귀납적으로 정의했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항 알려줬고 이렇게 이웃한 2항 사이 관계식 있잖아요. 이거를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말이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식의 이름을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 요즘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막 엄청 중요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점화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 막 책에서도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자, 어쨌든 이거를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왜 점화식이라고 할까요? 이름을 굳이 점화식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을까? 자, 뭘 나타내는 거야, 얘는? 이웃한 2항 사이 관계식이긴 하지만 이 수열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규칙인지를 나타낸 거잖아요. 알겠어요? 일반항 가지고 얘가 어떤 규칙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냥 대입해서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만 아는 거야. 뭐 30 커진다 이런 건 솔직히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1차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쵸?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 이웃한 또항들 사이의 관계가 알려진 거니까 일정한 규칙이 뭐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식이라 해서 점화식이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다고 해서 점화식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 여기서처럼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상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n 플러스 1번 요 이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의 n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나온다? 공차 d가 나온다.
이렇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도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2배를 했을 때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한 것과 같다. 뭐 나타낸 거야, 이것은?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세 개의 항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거의 2배가 나머지 2개의 합과 같다. 등차 중항. 그쵸? 등차 중항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이고, 등차가 아니라.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2를 뺀 거랑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항상 같다. 그럼 이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공차가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겠죠. 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고 어떤 게 있겠어요? 또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어떤 r을 곱해서 나왔다. 상수 r을 곱해서 나왔다. 뭔 말이겠어요? 이것도 n번째 항 앞에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다음 항이 나왔어. 등비 수열을 말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눴을 때 어떤 상수로 일정하다. 무슨 b가 일정한 거니까 등비 수열이잖아요. 알겠어요? 점화식의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운데 항의 제곱이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의 곱과 같다. 등비 중항 말하는 거죠. 아니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한 n 플러스 2번째 항의 비율과 n번째 항에 대한 n 플러스 1번째 항의 비율이 일치한다.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등비 수열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등차나 등비 수열 말고도 여러 가지로 나오는 형태가 있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형태.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한 게 아니라 n에 관한 어떤 다른 수열을 더해버린 거야. 이런 형태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 여기다 2를 대입해봐봐. 그럼 A2는 A1 더하기 F1이죠. 2 대입하면 A3는 A2 더하기 F2죠. 3 대입하면 A4는 A3 더하기 F3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n번째 항이잖아요. 그래서 n-1을 n 대신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a의 n-1은 뭐겠어? 아니, an이 되겠죠, 여기네. an은 an-1 더하기 fn-1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변끼리 싹 다 더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해보면 요거랑 요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더했을 때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 가고 여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갈 건데 양변에 똑같은 거 있으면 둘이 없어지잖아. 그쵸? 이거 둘이 없어지고 얘네들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AN-까지 싹 다 사라지고 좌변에 남는 건 AN만 남아요. 그러면 우변은 이제 뭐가 남아? A1 하나 남고 F1, F2, F3하고 Fn-1까지 더해진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요것만 남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거는 K에 관한 항이니 뭐 식이니까 이거 이제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풀 수 있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가다 보면 이런 것도 나와. fn 플러스 1이 an에다가 곱하기 fn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2는 a1 곱하기 f1이죠. 1 대입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2 대입하면 a3는 a2 곱하기 f2죠. 3 대입하면 a4는 A3 곱하기 F3이잖아요. 됐어,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제 n-1을 대입하면 an은 a의 n-1 곱하기 f의 n-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중간에 거 다 사라지게 만들려면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거 다 곱해보면, 이거 싹 다 곱해보고, 이거 싹 다 곱해보면, 양변에 A2 없어지고, 약분돼서. A3도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A4도 그 다음에 나오는 거랑 없어지고, AN-1도 이 앞에 나오는 거랑 약분돼서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남는 것은 좌변에 AN 남고, 우변에도 이제 A1 하나에다가 곱하기, 이건 뭐 어떻게 간단히 못해요. F1, F2, 이렇게 계속 곱해나가서, fn- 이렇게 뭔가 이제 약분이 되거나 간단히 할 수 있는 식으로 무조건 나오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 봐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증명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러니까 증명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증명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임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정의랑 정리의 차이는 뭐예요? 정의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잖아. 정리는 그 정의에 의해서 어떤 나오는 성질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는 증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는데 정리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증명을 하는 방법 중에는 크게 두 가지.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죠. 그쵸? 그리고 간접 증명했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 유리수라고, 그치? 유리수라고 가정해놓고 말도 안 된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루트 3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리수라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아니라고 해놓고 풀어봤더니 말도 안 됐다. 했으니까 그냥 맞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기류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직접 증명은 뭐냐면 이 명제가 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풀어봤더니 진짜 참이었던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울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기납적이라는 말 자체도 순서대로 추론해 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도 증명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순서에 맞춰서 추론해서 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명제가 있어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어떤 명제 Pn이 성립하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Pn이라는 어떤 명제가 그러니까 n에 관한 어떤 명제라 이 말이에요. 자연수에 관한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줄 때 첫 번째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을 해야 되니까 n이 1일 때도 반드시 참이어야 되겠죠. 1일 때 참인지 먼저 확인을 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이 k일 때 여기서 k도 자연수예요. k일 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참이라고 가정을 할 거야.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실제로 참일지 거짓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참이라고 생각하고 풀다라는 거죠. 참이라고 가정해놓고 풀어봤더니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 이게 확인이 되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풀어봤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과정에 의해서 1일 때 참이라고 보여줬으니까 2일 때도 참이 되고 2일 때 참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또 이 과정에 의해서 3일 때도 참이고 4일 때, 5일 때, 6일 때 연쇄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참이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제
대부분의 자연수에 관한 명제들은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 자체가. 그렇죠. 공식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면 그나마 좀 간편하게 좀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을 계산을 했을 때 이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는 걸 증명해봐라. 이에 성립하는 걸 증명해봐라. 그랬으면 첫 번째로 n이 1일 때 한번 봐봐. 자, n이 1일 때 좌변에다 1 넣고 우변에다 1 넣었을 때 각각 둘이 서로 계산한 값이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좌변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k의 제곱이죠. 그럼 그냥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의 제곱이라서 1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 우변은 어떻게 돼?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인 거 알겠어요? 근데 지금 6분의 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1이 됐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죠? 1일 때 어째? 성립하니까 참이 되는 거죠. 자, 1일 때 참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n이 원래는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고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k를 이미 써버렸잖아요. 다른 문자 써야 되겠죠. 그래서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풀면 이거는 1일 때 그냥 확인을 한 거잖아. 1 집어넣어봤더니 등식이 그냥 성립을 해버렸잖아요. 이거는 뭐 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게 아니라 1을 실제로 집어넣어 본 거잖아. 그랬더니 성립한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n이 m일 때 이제 3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 돼.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가정을 해보면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좀 이제 다 분해해서 써보면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이제 m의 제곱까지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6분의 m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좌변이든 우변이든 전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n이 m 플러스 1일 때 식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가 m 제곱까지 더해져 있으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m 더하기 1의 제곱을 더해주면 좌변은 n이 m 더하기 1일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럼 똑같은 거를 더해야 되니까 여기다도 m 더하기 1의 제곱을 더하는 거야. 더해보면 우변은 이제 시그마 써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냐. k는 1부터 m 더하기 1까지 k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좌변, 우변 간단히 해보면 6으로 통분해야 되겠지. 그럼 앞에 거는 m 곱하기 m 더하기 1 곱하기 2m 더하기 1에다가 여기 이제 더하기 6 곱하기 m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m 더하기 1이 공통인수죠. 그걸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6분의 m 더하기 1로 묶어주면은 여기는 m하고 2m 플러스 1 남죠. 그래서 m 곱하기 2m 플러스 1이랑 여기서는 이제 6 곱하기 m 플러스 1 남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6분의 m 더하기 1하고 이거 가로 풀어서 전부 다 전개하면 m이랑 2m 더하기 1 곱하는 거니까 2m 제곱 더하기 m이죠. 그 다음에 여긴 6m 더하기 6이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뭐야? 6분의 m 더하기 1 하고 여기는 2m제곱 더하기 7m 더하기 6이죠. 인수분해 되나요? 여기 2랑 1, 그 다음에 3이랑 2 하면 되죠. 이렇게 곱해서 4하고 이렇게 곱해서 3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6분의 m 더하기 1 그리고 m 더하기 2 곱하기 2m 플러스 3이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식에다가 n 대신에 지금 m 더하기 2를 대입한 거랑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좌변만 지금 n이 m 더하기 1일 때라고 바꿔놓은 건데 우변까지 같이 성립을 해버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n이 m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풀었더니 지금 m 플러스 1번째까지 성립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지금 첫 번째에서 1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두 번째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1일 때 참이었으면 1 더하기 1, 즉 2일 때도 참이 되는 거고 2일 때 참이었으니까 2 더하기 1, 3일 때도 참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고 학교 문제에서 시험에서 이거를 너보고 증명하라고 안 해. 응? 그럼 결국에는 국어나 영어에서처럼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면 앞뒤 식들 봐가지고 앞에 있는 식 변형하면 그 빈칸에 들어갈 식이 어떤 것들인지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